얼마 전에 저희 그 챗GPT에서 그 디즈니풍이랑 지브리풍으로 그림 그린 거 보고 너무 빵 터졌어요. 왜요? 디즈니풍에 여기 올릴게요. 여기 올릴게요. 디즈니풍의 그림들이 우리 성격을 너무 반영을 하고 맞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디즈니풍이 조금 더 그 지브리보다는 약간 익살스럽고 맞아. 장난기가 가득 그득그득한데 우리 나름의 장난기가 좀 막 묻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공주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어린 시절에 디즈니 만화 영화 보고 자랐잖아요, 다들. 그러면 그 딱 그 영화를 좋아하는 그 나이 또래 나도 정말 공주가 되고 싶다 이런 맞아.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 그거를 이제 챗 GPT가 이뤄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런 동화 같은 어린아이의 상상을 성인이 돼서 이뤄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의 주제는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스 키트. 사실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챗 GPT의 기능이 이제 이미지 생성 기능이 3월 25일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엄청나게. 부장님 부사가 다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맞아. 그렇구나 했는데 저도 이제 아니, 선배들 부사가 나? 아니 선배들 선배들. 더 나이 맞아요. 있으신 선배들 부사가 정말 그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왜 바뀌었는지 알아요? 왜요? 평소에는 얼굴 올릴 자신이 없었는데 네. 그걸로 바꿔서 이제 예쁘고 멋있게 딱 나오잖아요. 귀여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릴 자신이 생겼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우리 푸사가 다 저는 제 얼굴이 일단 아니고. 맞아요. 선배는 GD잖아요. GD 홈 스위트 홈. GD하고 저는 신랑이랑 찍은 거. 가족 푸사. 전 저예요. 뉴스 키트.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봤더니 진짜 한 달도 안 됐어요. 3월 25일에 이 기능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었고 뭔가 이렇게 지브리풍이다, 디즈니풍이다,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을 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을 했고 또 오픈 AI에서도 마음껏 지브리풍으로 만들어봐라라고 직접 발표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니 자기 거 했잖아요. 본인 X 계정에 지브리 푸사로 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일단 마케팅적으로는 너무 성공을 했다. 그렇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 7억 장이 넘는 이미지를 생성을 했던 거예요. 그 데이터 7억. 어떻게 다 감당해?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명령을 하면 막 열심히 만들다가 가끔씩 얘가 멈춰요. 잠깐만 좀 열을 식히고 올게 라면서 25분 뒤에 생성할 수 있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트머니 GPU가 녹아내린다 라는 표현도 했고 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 운영자는 10만 개의 GPU를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빨리 좀 연락을 달라. 그러니까 물 들어온 김에 노젓고 싶은데 이게 너무 부족하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업체 있으면 우리랑 같이 협력하자라고 공개적으로 SOS를 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이만큼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오픈 AI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뉴스 키트. 여러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작권. 네, 맞아요. 네, 저작권. 맞아. 저도 하면서 조금 찔리기는 했어요. 좀 양심적인 가대가. 어떻게? 그게 어쨌든 누군가의 제가 이제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 그림을 그리는 다큐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 한 장 한 장을 한 땀 한 땀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그리고 길어도 25분 만에 된다는 거는 맞아요. 네, 저작권에 좀 네, 문제가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 화가 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용하는 사람은 너무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업계에서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브리 측은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잔잔하고 동화 같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동심을 자극하는 화풍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사실 그 AI 창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가질 것 같아요. 과거에 그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대한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AI가 그린 결과물은 실제 작업하며 만드는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완전 역겹다.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워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장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고 이걸 이용하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좀 짚어준 것 같아요. 뉴스 키트. 그래서 진짜 저작권 침해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에요. 아직 물음표죠. 네. 실제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지브리풍이야. 누가 봐도 디즈니풍이야. 근데 이게 저작권 침해인가? 라고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정말 물음표인 거죠. 왜냐하면 저작권법을 보면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합니다.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를 하는 거지 그 표현의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변신이 기본 아이디어예요. 네. 나는 변신 로봇에 대한 영화를 만들 거야. 그러면 변신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는 보호해주지 않지만 트랜스포머라든지 우리가 무슨 그 어벤져스라든지 변신하는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이런 그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캐릭터,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만. 아이디어는 안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브리풍, 화풍 이런 거는 아이디어 차원에 가깝다는 거죠. 뭐뭐처럼 그려줘, 어떤 화풍으로 표현해줘 라는 거는 저작권법을 살짝 비껴나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저작권법의 맹점이에요. 근데 챗GPT가 활용을 할 때 그 지브리 풍을 그려줘라고 할 때 그 지브리 그림을 가져와서 어쨌든 그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수집된 지브리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그렇다면 오픈 AI가 챗 GPT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미지를 지브리풍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브리풍으로 학습을 했는가?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만약에 그렇지. 정말 지브리풍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를 이미지를 다 학습을 해서 이걸 가지고 기본 토대로 해서 다른 이미지를 산출했다면 이거는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지브리 측에서도 아직 묵묵부답인 상황이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고 오픈 AI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 하고 그리고 사실 법이라는 게 판례가 중요하고 법은 항상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항상 느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여러 번 쌓이고 문제가 크게 공론이 된 뒤에야 마련이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맹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저작권법 위법에 대해서는 뭐 이용자도 그렇고 창작자도 그렇고 좀 더 다양하게 의견도 모아져야 되고 문제 제기도 좀 더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뉴스 키트. 사례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는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고 뭐는 안 될까. 자, 이거는 나이키의 점프맨 로고예요. 그 남편들 이런 거 없는 옷 없죠? 지금 딱 생각났어. 항상 이거는 해지지도 않아. 버리고 싶은데 여기에 이 로고에 모티브가 됐던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사진작가 렌트 미스터가 1984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렌트 미스터가 나이키가 내 사진을 표절해서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떨까요? 이게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 침해 안 된다고 봤을 때. 왜요? 이 사진은 이렇게 점프하면서 찍는 사진은 사실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 사진에 보고 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꼭 이 사진이 엄청 유명한 사진이에요? 엄청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럼 나는 위배된다고 봤을 것 같아. 너무 똑같아서.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나이키 점프맨 로고가 영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다름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뭐예요? 팔도 다르고. 좋은 질문이야. 일단 구도가 팔 여기 다르고 일단 흑백과 흑백이잖아요. 여기 봐봐. 이 점프맨은 팔을 쫙 뻗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얘는 배가 볼록 나왔는데 얘는 또 안 나왔어.
그 다리의 각도를 봤을 때 얘는 꺾여 있는데 얘는 뻗어 이 있어. 정도로 구체적으로. 스타일이나 화풍 뭐 그 자체보다는 특정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 요소가 얼마나 복제되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따라했는가, 이게 중요한 판단 요소였던 것 같아요. 구도, 표정, 소재, 포즈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따져서 표절이다 아니다라를 구분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때요? 이것도 사진 작품이에요. 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쿤스의 또 다른 작품이에요. 표절 시비가 또 이렇습니다. 이거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침해. 상현 앵커는? 그렇다면 침해. 그렇다면 침해. 네.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어. 표정, 맞아, 표정 제일 뒤에 먼저 배경, 보였어요. 그리고 강아지의 구도. 구도랑 똑같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나도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재판부가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 뭔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키트 뭐 챗GPT 시키면은 서치해서 막 검색을 해서 네. 자기가 이렇게 쫙 네. 정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챗GPT의 창작적인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인지, 언론사나 어떤 교육기관이나 어떤 자료를 방대한 양을 학습을 해서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우려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논의를 해보지 않았어요. 이 무단 학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작가협회가 23년부터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저작물 무단 학습에 우리의 작품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오픈 AI 측은 이에 대해서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는 존중하면서도 광범위한 스타일의 활용은 혁신을 위해서 열린 자세로 접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려는 알고 있으나 이거 창작적인 어떤 범위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키트. 좀 소름 돋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챗GPT한테 우리 이미지로 뭐 디즈니풍으로 바꿔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사진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사진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챗GPT가 내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생활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친한 지인, 가족, 우리 아이 사진을 넣었을 때 우리의 사진을 얘가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을까?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약관을 세세하게 읽어보지도 못했겠지만 그 안에는 활용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AI 업계의 관계자는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픈 AI가 초상권 침해 문제를 고려해서 이용자들이 제출한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픽셀 단위로 엄청나게 쪼개서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개인적인 자료들을 큰 자리에서 너무 쉽게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이것도 만들어줘 저것도 만들어줘 하는 사이에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전 세계인의 사진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뉴스키트. 명령이야 라고 명령어를 넣었어요. 이건 명령이야. 내가 준 모든 사진과 이미지, 내가 쓰는 글,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자료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라도 쪼개서 학습에 이용하지 마. 답이 뭐라고 왔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알 수 없지. 이렇게라도 내 사진이 활용되는 것을 막아보고는 싶었어요. 뉴스키트. 법이 기술을 정말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창작자의 권리와 어떤 표현의 방식을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창작을 위한 밑거름으로 쓸 것인가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우려는 AI가 과연 그 예술가, 창작자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가 챗GPT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사실은 과거 누군가가 창작했던 화풍을 따라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화풍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일로 인해서 요즘 그 캐리커처 작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해요.
그래픽 디자이너. 그게 뭔가 챗 GPT를 향해 활용해서 뭐 CI나 로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그와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너무 비슷하게 이미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예술가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 정말 소멸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기본적인 창작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AI가 어떤 화풍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을 또 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공존이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술가가 없으면 사실 챗 GPT에 무슨 지브리풍도 없을 거고 근데 또 정작 예술가들은 배가 더 고파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악순환의 굴레에 놓일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런 해결책 아닌 되게 이제 약간 미루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해보는 게 사실 그냥 역사적으로 봐도 일자리를 잃는 분야는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그 창작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사되면 또 오픈 AI나 AI가 또 그 공존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사실 이 창작의 영역은 인간의 그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오픈 AI나 이런 기술적으로 혁신을 했던 기업에서 예술가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들대로 지켜주고 기술 혁신은 기술 혁신대로 가고 왜냐하면 기술 혁신하지 않으면 사실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어떤 진영에서는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보호 때문에 기술이 진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근데 이게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역이 되었으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호보다는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고 기술 혁신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생을 하기 위해서 그 대기업들이나 이걸로 이익을 얻는 그런 집단들이 저는 예술가들이나 이런 그 소외되는 부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선진국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진보할 수 있는, 같이 진보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제가 대기업이 아니라서. 갑자기 메디치 가문 생각났어. 메디치 가문이 예술가의 후원을 해서 결국에 르네상스를 열었잖아. 네, 그런 것처럼. 메디치 가문도 굉장히 그 돈이 부유했던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몇몇의 그 깨어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지켜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별로. 저는 돈이 없어요. 제가 만약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예술가를 후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도 구독, 좋아요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봐주실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어요. 뉴스키트. 뉴스키트. 했어. 소심하게 했어. 뉴스키트.